안녕하십니까.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요 바뀌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 소설의 그 구성이 있죠. 그 구성을 따라가긴 하는데요. 뭐야, 왜 안 넘어가니. 보시면은 각 부마다 서술 시점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발단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예요. 하지만 발단 쪽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이 나로 나와요. 그리고 발단 전개부터는 둘째 아들이 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경 보호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부터 나가 아버지가 나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각 등장인물들 병국, 병식, 아버지에 대한 심리 묘사를요 매우 잘 해놓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 돼요. 근데 일단 우리는 뭐다? 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흔한 얘기들, 뻔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사실적, 생태적, 현실 비판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생태적이라는 거는 그 환경보호 쪽, 도요새가 새예요. 새인데요, 새가 계속 죽어나가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공장 오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죽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첫째 아들이 죽이더라. 왜? 박제사한테 가서, 박제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 죽여가지고 원형 보존 그대로 해가지고 연구용으로 만드는 건데, 거의 무분별하게 다 죽여버리고 막 팔아요. 첫째가 돈 벌라고. 근데 둘째는 도요새를 보호하고 싶어요. 환경운동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파고 아버지는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도요새를 보면서 아, 쟤들은 부럽다, 자유롭겠다 하면서 나도 북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게 도요새로 막 엮이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둘째에 관한 얘기고요. 민족의 비극적 역사 현실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쪽입니다. 첫째 쪽은 이제 조금 막 무분별한, 아마 얘도 이쪽일 거예요. 그냥 새를 막 죽여버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러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실컷 얘기한 게 이겁니다. 발단, 전개, 위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두를 모아주죠. 여기서 이거를 필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소설의 특징이 이거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수록 부분 여기야. 3도 아버지의 시점만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온다? 외부로 이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던 부분인데 그래도 일부 부분인지 이부 부분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서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눈치를 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쓰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1, 2, 3부는 등장인물 시점으로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이 병식, 병국, 아버지로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4부는 작가의 시점으로서 싹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각 부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에서 각각의 등장인물의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징,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의 변화는 실향민들의 한, 아버지 쪽이겠고, 무분별한 산업화가 이끄는 환경오염, 병국일 거예요. 환경오염,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 이게 첫째입니다. 병식이가 그냥 다 죽여가지고 돈 벌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비판 때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을 보여줘서 여러 작품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알려준다는 거죠. 얘 시점일 때 주제가 다르고 이거 시점일 때 주제 다르고 얘 시점일 때 주제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뭐 일시정지하고 썼으니까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같이 볼 겁니다.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재수색인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새를 밀려 파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병식은 돈 때문에 새를 잡아요. 물질 만능주의 쪽으로 가겠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뭐야 얘가 형이었어? 그러니까 병식이 둘째, 병국이 첫째네요.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까 처음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사회생활한다. 그러니까 그 민주화운동했어요.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이게 2부입니다. 나라고 나오죠. 아버지가 여기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으로 이 제시된 부분은 동진강 하구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이제 쭉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할 겁니다. 현재에서 과거 갔다가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자.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해 가을이던가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이죠. 밑줄 쫙 주세요.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은 이제 같은 배에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형제. 그러니까 헤어진 부모와 형제와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대요. 뭘 보고? 도요새를 보고. 그래서 씁시다. 도요새는 고향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향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의 가족이 또 있던 거죠.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면 울컥 사모쳐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 놓았다. 자, 여기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 놓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겠죠. 이 부분에 고향 생각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걸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떼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랑 대화를 나눴다. 직접적으로 대화는 나누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만큼 그 도요새를 북에 두고 온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를 북에 두고 온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 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서름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이게 뭔 소리야? 살아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이게요.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의 삶에 뭔가 조금 회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조금 불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실의 삶에서 쪼까 기네. 과거의 삶을 그리워한다. 계속 읽을게요. 세월의 부침 속에, 이 부분도 밑줄 쳐야 될 겁니다.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새가 환경이 파괴되면서요 사라져요. 얘들이 없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파괴되면서 새가 사라져. 새가 안 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를 보고 고향을 떠올릴 일이 점점 더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이 세월의 부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산업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 보자. 여기다 쓸게요. 생태계 파괴로.
고향을 그렇죠.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뭐래요? 이제라고 나오죠. 이제라고 하면서 뭐야?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하면서 세대가 부쩍 줄어든 동진간 하구랍니다. 세대가 부쩍 줄어든 동진간 하구가 뭐냐?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동진강 하구도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동진강의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왜?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환경오염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심리적으로 어때요? 도요새가 안 오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도 점점 사그라들었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를 이제 느낀 거죠. 이거 뭐하니까 그냥 여기 살아야겠네 라는 생각이지. 이제 너무 월북인데 총살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이렇게 멀어 보였다 하고 철새나 나그네 새는 휴전세로 넘어 자유로움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무엇만?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자,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마에 깊은 주름이라는 구체적 어떤 대상으로 형상화했죠? 그럼 이거 씁시다. 그래서 안타까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했다.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 거리나 속 시원한 기사가 눈에 띌 리가 없었다.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1면부터 8면까지 샅샅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를 훑어보았다. 좋아하는 권투 중계는 없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10시였다. 지금 기원으로, 기원이 뭐냐면 이제 바둑 두는 곳이에요. 바둑장이라 생각하세요. 바둑장. 지금 기원으로 나간다 해도 강 회장이 벌써부터 출근해 있을 리 없었다. 자, 여기서부터 괄호를 쳐놓으세요. 강 회장은 하면서. 강 회장은 강원도 동치시 통천문 국민회장으로 나와 15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사자성어로 호영호제라고 하겠죠. 강 회장 고향은 부전령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7년 이상 연상이었다. 7살도 많았고 흥남 철수 때 처와 자녀 둘을 고향에 두고 홀로 피난 내려와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선 6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동시장에 포목점을 내었다. 동진읍이 시로 승격되자 강 회장이 사돈 잡종지의 집과 땅값이 뛰었고 점포가 부쩍 커졌다. 역시 땅을 사야 돼요. 그러나 1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뒤로 풍어법도 남한에서 새 장가를 들어 얻은 여편네에게 넘기고 바둑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하고 괄호 닫으세요. 누구에 대한 얘기? 강 회장에 대한 인물의 내력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냥 인물 소개한 겁니다. 강 회장이 누구인가? 이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길게 쓰냐? 그래서 이거 인물 소개를 어떻게? 요약적 제시했죠? 야, 이 정도면 요약적 제시입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몇십 년간을 단 몇 줄로 처리했는데 요약적 제시죠.
자, 그래서 뭐 동네 친구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신문 바둑란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마루 끝에 앉아 껌을 씹으면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께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를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진 않았고 옆편 내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다 황망히 돌아오려느니 싶었다. 누구세요? 종옥이 철문 쇠빗장을 달그랑거리며 물었다. 김병국이라고 이 집 살죠? 김병국!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2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3부고) (2부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공장 및 군부대, 그러니까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을 휘젓고 다니다가요, 군인한테 잡혀요. 그게 지금 여기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집까지 찾아온 거죠. 바깥에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교는 중이었고 사병은 상병이었다. 둘의 고동이 당당한 데다가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 부교감 신정에 실조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 줄 치세요. 전쟁 후유증 겪고 있죠, 나는. 병국이가 지 어미에게 돈을 못 타내다 보니 내게 5,000원 돌려달라고 한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노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은 올 여름 들고 벌써 2차례였다. 지난 여름 하면서 여기 지난 여름이라고 나오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서부터 회상씬이죠. 회상씬. 어디서 어디로? 역순행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 공단 성창비료 석유호동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에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 얘기.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라는 작자가 누구야? 도대체 어떤 일인지 상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은 누구? 기세에 눌려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 소심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간접제시, 인물행동에 대한 간접제시. 평소에도 어떤 성격? 소심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신 자식이랑 아직 맞박이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윽박질렀다. 아들은 지금 집에 없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새 간대를 불어요 당장. 작사를 내고 말 테니.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 방과 건너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만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여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깡패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막 뭐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네, 네 아들놈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뭐 지랄을 했네 협박을 하는데 노무과장은 뭐야? 앞에 따까리 2명이 지랄을 해주니까 지는 뭐야? 뒤로 빠져서 좀 점잖게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씁시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달리 격식을 갖춰서 조금 차별적인 그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야 온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노무과장이 젊은이들을 제지시키고 말했다. 마루에라도 좀 앉으십시오. 앉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한 젊은이가 말했다. 가만히 병국일 찾자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네요. 자정이 돼야 돌아오니 난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유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꼬질렀다는 소리입니다. 이 새끼들 폐수버려요라고 찌른 거예요. 그 국가에다가. 그래서 뭐야? 노무과정이 병국을 찾아온 이유죠. 그래서 여기요. 노무과정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4번 좀 보십시오. 노무과정은 마루에 걸터 앉아 주머니에 복잡한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왜 떨어요? 소심한 성격이니까 성격이 좀.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 안경을 찾았길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떠보았다. 성창비료 석유 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암을 틈타 아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 잡이에 출하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했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라면서 뭐야? 졸라 꼬질렀죠? 이거 부분 다. 그 부분이 다 뭔 얘기냐면요. 어디에? 성창 비료 공장이 있죠?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성창 비료 석유 공장. 그냥, 성창 공장이라 할게요. 귀찮으니까. 성창 공장 폐기물 방류로. 성창 폐기물 방류로, 이네. 환경오염 하구가 하구의가 아니라 하구가 환경오염 되고 있음. 안 보이나? 지금 써. 일시정지하고. 정신병자가 쓴 낙선 버튼 읽을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 젊은이 중에 한 명이겠죠?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공장 측의 반응이죠. 공장 측의 반응. 아이고. 환경오염에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돈만 벌면 된다 이거죠.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들놈이 된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아들놈 누구? 병국이 있죠. 노무과장이 내게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의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화학 역시 야암을 튼타 카드뮴 수음 등 중금속 물질을 대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지대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따에 죽음을 당했다나요? 아니 사람이 아닌 한낱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라고 노무과장이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노무과장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이거 뭡니까? 좀 위에다 씁시다. 팔 아파. 노무과장의 가치관.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사업 사업 이익만을 생각.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자, 저 부분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저기를 왜 강조했겠어요? 쓸모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 부분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굳이 써야 되나? 뭐 알겠죠? 기가 막혀서 뭐 진호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을 당했다면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잘 알지요? 자, 당시 창작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없어, 씨. 야, 밑줄 쳐. 국민소득 1,000달러. 이거는 따로 쓰자. 지금은 3만 달러 아닌가? GDP? 그래서 얘가 언제다? 1979년 정도.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을 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쫓가는 거, 사소한 거 하나 조지르려고 전체를 다 죽인다라는 소리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린 건데요. 태풍 오고 여름에 졸라 덥고 겨울에 졸라 춥고 한 거 보세요. 다 이 새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 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며 새 젊은이가 마루 위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적반하장이죠. 그냥 지들이 더 지랄하죠. 간혹 기계 공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자, 이거 지들은 뭐야?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그러나 그걸 고의로 물어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선생도 지난번에 반상회를 나갔다면 우리 B 공단에서 돌린 군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폐소, 풍속 측정 등 8대 공해검증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또 오염 가능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하여 500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점도 읽으셨겠죠.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보냈다. 그로부터 그들은 1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새 젊은임을 힘을 과시한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새끼 이거 눈치 깠네 이거. 그때도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동진강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아니면 옹펄이 아바이 집 토방에서 잠을 잤음이 틀림없었다. 선생님이 김병국 부친 되십니까? 하면서 이제 뭐예요? 온 거죠. 현실로 온 겁니다. 현실로. 네,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인이 찾아온 현실로 온 거죠. 현실 시점으로. 병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호 중이라니 이 녀석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구역안으로 무단 출입했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 출입자는 부대 측에서 발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발표해서 병국에 다쳤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잠시 시간을 좀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 경비를 담당하는 357호 부대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해온 간첩이 아니오 부대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려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임이 분명했다. 녀석은 세관에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경계 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별로 걱정 안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얘가 뭐 잘못 안 했다나 어째 군인들이면 간첩행위 그걸로 잡았을 텐데. 아이고, 나가 걱정을 크게 안 하는 이유죠. 보자.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니 군용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에 타고 중위와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위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무료한 시간을 쪼개느라고 내가 내 소개를 했다.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군대에 나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참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말이 통하니까 군인들하고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세요. 나는 26회전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1952년 1월 철원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위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 시절 무공훈장을 3개나 받은 바 있다. 이 정도면은 개 지르는 겁니다. 무공훈장 3개면. 그래서 뭐야? 나의 이력 소개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더듬더듬 역자 중위는 동지적 친근감을 보이며 그럼 상사님이시군요 하곤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상사가 그 계급 상사가 아니에요. 얘 대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사 내 상급자시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곤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박연 대장님 소관이라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하고 중위가 서두를 땐 뒤 말했다.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진부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으려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루에 폐수 오염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둘 중 하나겠죠? 중위는 알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 뭐야 왜 오타 퍼킹 어쨌든 간에 쭉쭉쭉 지금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 아마 언행진부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른 것 같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나를 부르는 이유를 그 다음에 그럼 혹 아들놈이 어쩌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금방 풀릴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 잘해보니까 뭡니까? 뭐 풀려나올 것 같은 거죠? 점점 얘기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니까 이 새끼 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유 말고도 있나? 물어보.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이게 문제죠. 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는 순간 사법 처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가보시면 만나겠지만 저희 파견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좀 개인 사정 다 봐준다라는 얘기죠. 거기 파견대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이런 사람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의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다. 뭔가 나의 걱정이 조금 해소된 거죠.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방이 트인 해안지대를 달렸다. 나는 지프 차량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공안지 멀리로 비공단한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그중 삼형 정유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지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밑줄 치세요.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그 혀를 날름거리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냥 막 그 간사한 뱀의 혀처럼 막 이런다라는 건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여기서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삼각주 갈대밭과 해안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이자 지프는 휘어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꺾어들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소금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뭉쳐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구었다. 나는 바다에 눈을 주었다. 바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 병국이 그놈의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했더랬지요. 중위를 돌아보며 내가 말했다.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주죠. 큰 꿈. 그렇다. 하면서 또 과거 얘기해요. 또 그 병국이가 어릴 때 또 회상.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두 녀석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이를 태워 나는 곧잘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갔다. 병식은 장난질 심한 개구쟁이로만 기억에 남아 있지만 병국이는 바다 오면 기선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기선이 뭐냐면 그 증기선, 배. 동남만이 공업화의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항만 중설공사를 마쳐 이제 몇만 톤급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래잡이가 가장 큰 배였다. 이거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대비.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단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 병국이는 말했다. 노를 젓거나 닻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나 거룻배 한 돛담배겠죠 뭐. 근데 이게 웃기네. 아니네. 뭐 노를 젓거나 닻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인데 돛담배가 아니에요. 돛이 없대요.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가? 통통배라 부르던 발동선은 녀석의 안중에는 차지 않았다. 갈색 머리 코 큰 선원이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이렇게 조그만 그 담배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닿을 리 없었지만 그는 남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바랬다. 너는 큰 배가 그렇게 타보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을 타보셨나요? 병국이가 조갑지, 조개 껍데기, 조갑지를 주어 파도 위로 힘껏 내던졌다. 조갑지를 삼킨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파도의 뿌리를 밀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길을 낮추어 발미까지 따라왔다. 나야 물론 여러 번 타봤어. 부산서 일본시 시문호 세키란 항구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더 과거로 갑니다. 더 과거로. 해방전까지 가요. 미국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자, 과거 회상에서 또 회상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 해방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학병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을 그곳에서 맞을 뻔했다.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해방은 금강산 유점사 말사인 마하현에서 맞이하였다. 이듬해 봄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러 서울로 갔다 하고 과거의 상 끝. 과거의 상 여기까지였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 일제 강점기 과거의 상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병국이와 어린 시절, 어린 병국이랑의 시간 있죠. 그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버지 기선을 타면 거룻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배가 크니까 요동이 없어. 방 속에 있는 기분이지. 가판이 학교 운동장만 하다면서요. 병국아,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고. 거기 곧 바닷가는 금강산이 구경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또 해당되던 해는 1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 금강산 깊은 암자에 숨어 살았어.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금강산 하면 관동별곡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와, 벌써 스트레스 받네.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 없어. 너도 들었지? 삐죽삐죽한 보물이가 12,000개나 된다는 건 말이야. 차츰 볼만하지. 내금강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비로봉 상상도 공자의 호연직이죠. 명경대, 동석동, 망군대, 백만봉, 조양봉, 12폭포, 진주담이 외금강은 또 어떻고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만물산, 비봉폭포, 연주담, 집신봉, 오류동, 구룡천, 구룡령폭포. 그만하세요 아버지. 언제 그걸 다 외웠나요? 관동별곡 보셔서 그래요. 어디 그 그뿐인가? 해금강, 신금강은 또 어떡하고?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그것 말고도 절은 또 얼마라고. 나는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가며 찌꺼렸다. 왜? 자신의 고향 얘기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쓰세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나의 심리가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됨. 남한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지도를 펴놓고 주야장천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지명이었다. 내 눈앞에 금강산을 일주하듯 기암절벽의 산봉우리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나무 숲이 원색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내 생전에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아버지 고향 통천에도 다 닿지. 두백리라고 참 경치 좋은 어촌이란다. 해방 전에 네 할아버진 그곳에서 큰 어장을 가지고 계셨어. 나는 부유했죠? 지금 살아계신 다음 연세가 59,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갈매기는 나와 데뷔지는 쳐줍니다.
갈매기 2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눈과 병국이 눈이 갈매기를 따라갔다.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다면 내일 아침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숨 끝에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닐스의 이상한 여행이란 동화책을 읽은 적 있어요? 병국이 물었다. 아니?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톰태를 못살게 굴다 요술에 걸려 키가 10cm도 안 되는 난쟁이로 변하죠. 그래서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요. 참 재미있는 동화책이로구나.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나 걸렸으면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만 거위를 타고 고향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지, 너희들을 태워 고향으로 또 떠나야지. 야,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뭡니까? 여기서 과거예상 끝납니다. 여기서 과거예상 끝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봐봐. 이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인즉슨 가는 이 일은 동화란 소리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통일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거식입니다.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본부 막사 앞에 차가 멎자 우리는 내렸다. 중위는 나를 본부 막사 파견 대장실로 안내했다. 대장은 자기 책상에서 서류철을 뒤적이다 우리를 맞았다. 그의 계급은 소령이었다. 김병국 부친 대십니다. 중위가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 참전한 상위용사라고 말했다. 이러면 군대에서 좀 대접받죠.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윤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에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보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의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위에 파견대장은 인간적이라는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 좀 정의감 있고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천성이 착한 놈이다. 그냥 앉자마자 바로 뭐야, 불비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아들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범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아우. 또 왜 이렇게 더워.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죠.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아들이 그래, 그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견을 지닌 요즘 집단에는 뭐 조리와 환경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당시 침례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의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 하면서 병국의 잘못을 알려주고 있죠. 이거 뭐예요? 어쩌고 원칙을 중시하는 윤소롱의 성격.
물론 그래야죠.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경했겠죠.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된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윤수령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신상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려는 의도 같죠. 언급하지 않고 1968년 11월 울산 삼척지구 무장공비 출연으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런 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뭐 보이면 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단 소리죠. 그들은 야음을 틈타 쾌속정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아있던 겁니다. 윤소령은 말했다. 그는 국제 유수의 공업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다 할 뿐 휴전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남북 공동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풀 수 없어요. 기실, 국민 복리와 재반 사업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보 확립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돌아왔다. 여기 괄호치세요. 떼꾸간 중 꾀재재한 그의 몰골이 중병 환자 같았다. 점포와 검정바지도 뻘투성이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여기까지 괄호 닫으시고. 뭐야? 지금 병국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병국의 외양을 통해 현재 처지와 내면을 보여줘. 외양도 그렇다라는 게 아마 지금 얘 속도 속이 아니란 소리죠. 왜냐면은 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도요새가 죽어나가는 걸 얘는 조금 아쉬워해요. 왜냐면 이 병국이가 이 도요새가 자기 같다고 느껴요. 도요새를 동일시해요, 자기랑. 근데 그 원인을 못 밝혀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 시무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떻게 될 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락도 없이 해외일 때 못 다니는 좀 뻔히 하면서. 자, 통금 시간. 당시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거죠?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소재. 통금 시간.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언제 끝나냐. 아이고.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윤수령이 그래도 맑게 알아먹는 사람이죠. 윤수령이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음. 이미 받아들이면 받아서 드린 거예요. 드림은. 그 다음에 윤소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 절차가 좀 복잡했나봐요.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병국이 사무를 인계했다. 자, 여기 보면 닭털 침낭과 등산배낭 2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 물대새 시신이 각 10구였다. 여기 꼬마 물대새 시신이 각 10구였다. 밑줄 치세요. 왜? 무엇을 알아본 거예요?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폐수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죽은 새는 뭐라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인데도 지금 관심을 보이죠? 아버지니까. 환경오염에 관련된 병국의 행동에 관심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옹포리 쪽으로 걸으면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해보려고요. 폐수 탓일까? 글쎄요. 글쎄요가 여기서 중요해요. 왜? 공장 폐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도 시장할 테니 배고플 테니까 아바이집으로 가서 점심 묵이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마당을 만나 이잣돈을 받아오라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가 그 놈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새를 독살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병국이 추측하는 새들의 폐사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 살짝 그 뭐라 말해야 돼? 복선이거든요? 뭐 사실상 복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일부에 나오거든. 지 동생이 죽이는 겁니다. 돈 벌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맞짱 떠요. 술 먹다가. 술집에서 개맞짱 뜨거든요. 4부에서. 근데 싸움을 둘째가 더 잘해요. 병식이가 더 잘해요. 그걸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또 돈물이야. 조만간 이곳에서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 하면서 끝나죠. 끝난 게 아닙니다. 쓸 게 있어요.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보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병식, 병국, 아버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 새 등장인물이 도요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요새에 관해서 이 새 인물에게 어떤 상징인가를 외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여기고요. 병국은 여기고요. 첫째 병식이는 그냥 돈벌이에요. 그래서 이거 쫙 쓰고 외우시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내가 좋냐? 니들이 좋지. 시험에서 잘 볼 텐데. 요거 쓰고 하시면은 이제 문제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긴 거 보느라 수고했습니다.